화주님이 상환 능력이 양호할 경우 6억 8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RPI만 봤을 때는 5억 4천 8백 정도? 근데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미니언입니다. 오늘은 상가투자 대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전으로 알아보는 상가담보대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투자 시 유효 수요와 유동인구의 주요 동선 등을 분석해서 투자 지역을 선택했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 상권 분석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는 투자 자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상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싶더라도 투자 자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주택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익 상품인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가를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는 가운데 실제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대출을 활용해서 상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상가의 입지 조건이 우수하고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높은 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해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가 매매 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우선 매물로 나온 상가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매물은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일반 매매 상가 물건이고요. 매매가가 15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14억 5천만 원까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4천만 원이고 월세는 330만 원입니다. 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토대로 한 임대 수익률은요,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 들어갔을 때 2.8%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물건은 현재 높아진 담보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융자를 받아서 매수할 때에는 임대 수익률이 다소 낮은 상가로 평가가 되지만 대신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상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올해 초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 14구역 바로 앞이네요. 1300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요. 일단 이 상가에 대한 투자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가는요, 등기부등본상 101호와 102호로 구분된 상가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101호와 102호의 소유자는 동일한데 현재 임차인이 실사용 시에 경계벽을 터서 두 개 호실을 모두 사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조건의 상가를 담보로 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높은 실전 부동산 투자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02-3556-78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가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 가액이 얼마고,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려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매매 가액에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시는 거다, 이러면 사실 크게 문제 없으실 텐데, 만약 그거보다 좀 금액을 60% 70% 받고 싶다 하시는 거면 이제 저희도 감정이나 사정 이런 것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유선상으로 뭔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최근에 나간 건을 봤을 때는 이제 3개 호수 같이 나간 건이 있었는데 이제 공동 담보로 잡으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대출 승인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등기는 따로 돼 있는데 현재 2개 호실을 하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동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면 된다. 일단 최근에 나간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확실한 답을 원하시는 거면 저희 쪽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요, 경계벽이 없이 터서 쓰는 구분 상가에 대해서 2개의 호실을 공동 담보로 잡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1금융권 시중은행 4곳의 상가담보대출 자격과 대출 한도, 금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최근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상가담보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요, 최저 3점대 중반에서 최고 4점대 후반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금융권인 단위농협의 담보대출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금융권 단위농협의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살펴보니까요, 3점대 중반에서 5점대 후반까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상가 터진 경우는 아예 대출이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담보 자체를 안 잡아요. 그냥 저희 농협 규정이 그래요. 네, 물건지 근처의 단위농협에서는요, 일단 2개 이상의 호실을 벽을 터서 실사용 중이면은 담보 설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네요. 그 감정 문의하셨는데요. 네, 신용 등급 좋으시면 저희 쪽에서 6억 8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제 조건이 합병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 호실을 2개잖아요. 그거를 네.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거를 합병 등기라고 해서 네. 합치실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금융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대출 상담사는 등기부상에 101호와 102호 2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벽을 터서 쓰고 있는 상가는 2개의 호실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 등기 이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전문 대출 상담사라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네요. 여기서 상가 건물의 합병 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한동안 금융권에서는요, 경계벽이 없는 상가에 대해서 대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계벽 제거 시에 담보 물건으로 인정은 되지만 경매 청구권은 허가가 되지 않았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경계벽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016년 3월 15일자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경계벽이 제거된 오픈 상가를 합체 등기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343 결정문에 따르면요, 재미없어. 경계벽이 제거된 오픈 상가에 대해서 경계벽의 원상 회복이나 공유 지분 등기 없이도 경매가 가능함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이를 근거로 등기부상에 101호와 102호 2개의 호실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인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경계벽을 터서 쓰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1호, 102호 2개의 호실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 등기 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 부담으로 하는 합병 등기라는 예외 설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금융권에서도요, 소유자가 동일한데 경계벽이 없이 실사용 중인 구분 상가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경계벽이 없는 상가에 대한 금융권의 담보대출 진행 여부에 관한 심층 분석 내용은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도가 좋으시면 6억 8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지점에서. 그 이상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상가고 담보 그 금액이 안 나왔을 시에는요, 네. 저희가 제가 취급하는 물건들이 아파트도 있고요.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이 뭐 선순위가 있을 경우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전세가 껴있는 아파트, 선순위가 있는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진행해서 뭐 상가를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이 요새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있으시면 이제 안내 좀 해드리고요. 상가로는 지금 이제 한도는 6억 8천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RTI 때문에 지금 한도가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4% 초반대 나올 것 같은데요. 4% 초반이요? 네, 지금 5억 4,800 정도가 한도가 나왔었는데, 네. 화주님이 상환 능력이 양호할 경우 6억 8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RTI만 봤을 때는 5억 4,800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법인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네. 예, 법인에는 이제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다른 부분이 이제 얹어서 갈 수 있는 그 한도 금액이 법인일 경우에 좀 더 많고, 법인의 심사를 받아봐서 법인이 또 이제 그 상태가 양호한지 판단 하에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감정가에 네.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제 10억 이상은 본전 승인권이고 10억 이하로도 만약에 네. 평가를 할 때 네. 그 법인 소유자나 이제 이렇게 개인 소유지만 개인의 신용도도 중요한데요. 네. 이런 이제 단위 능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역의 유지다 아니면 배우자가 소득이 높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높다라고 했을 때 조금 네. 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심사 승인을 받을 때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도가 모자랄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아파트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 선순위, 후순위 다 가능하거든요. 다주택자분들도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한도가 모자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상가 구입하시기도 하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네, 만약에 한번 개인정보 돌려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개인정보 동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뭐 소득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주시면 제가 담당자분께 최대한 어필해가지고 네. 네, 그 한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건물주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가격이 14억 5천이잖아요. 구분 상가로 그 대출 받아놓은 게 7억 8천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장님께서는 한 뭐 6억 5천에서 7억 안 되는 그 선의 가격대가 있으시면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이 상가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서는요, 현재 소유자, 즉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을 제시해 주네요. 행복을 드리는 조낭민입니다. 이거 확인해 봤는데요. 그 매입 조건으로 담보대출은 저희 당행에선 취급을 안 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접수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은행마다 좀 조건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저희 쪽은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해서 아마 다른 은행 쪽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 이제 이미 다 받으신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이거를 매입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진행은 안 한다고 하세요. 네, 제2금융저축은행에서의 답변은요, 상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매매잔금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같은 은행권이라도요, 지역과 지점에 따라 또한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서 같은 상가 물건이라도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결정되는 한도와 금리 또한 다르게 산출됩니다. 혹시 지금 사업자나 뭐 직접 운영하시려고 사시는 건 아니죠? 임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분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면 뭐 저희 사업 시설 자금으로 해서 도와드릴 방법은 있거든요. 뭐 시설 자금 해봤자 최대 8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가의 80%의 소액임차 보증금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알아본 단위농협에서는요, 임대사업자 대출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신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일 경우에는 시설자금 대출로 감정가의 80%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임차인의 임대료가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임대사업자 대출 거절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으로 알아보는 상가담보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네,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투자 대출 제3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